앞에 나와 말을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유는 기억력이 아니라 언어의 방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와 말하려고 하면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얘져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바꿔볼게요. 정말 기억이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현상은요, 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기준과 방향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생각이 나지 않은 이유는요, 기억에 남을 만한 생각 저장고가 평소에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 생각, 가치 이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할 순간에 꺼낼 정신적인 재료, 생각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 머릿속에 하얘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저장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내적 검열 때문입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괜히 이거 튀는 거 아니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뇌는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가며 이 사고와 언어 영역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배경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말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의 공통 공식은 이겁니다.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했다가 상대방이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때 언어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되고 이때 뇌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지 마시고요, 남을 살리는 말에 중심을 둬보세요. 살리는 말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기준으로 말하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고요, 평가에 대한 공포도 내려갈 수 있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남을 살리는, 그 사람이 이익에 맞는 언어를 하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용기, 저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선포, 분명함, 유연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살리는 말에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감사의 언어를 얘기하면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평소에 내가 나 저 사람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 생각의 저장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말이 튀어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의 말을 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래서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난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좋아, 무조건적인 사랑,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훨씬 더 말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평상시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을 결과가 아닌 존재로 복귀시키는 생각을 한다면 말이 술술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살리는 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는 선포의 언어입니다. 선포는요, 공감이나 위로나 위안을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흐리지 않은 말이고요. 그리고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입니다. 회사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저 그런 말,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선포의 언어는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책임을 내가 가져야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오해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이 관계의 변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거나 위로까지, 공감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을 정말 살리는 말은 괜찮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라고 용기를 내서 결단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할 때 가져야 할 생각의 기준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인가?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인가? 지금은 아파도요, 길게 보면 이 선포의 말이 마음은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정의로운가? 진실을 흐리지 않는가? 감정이 휩쓸려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지, 그리고 침묵이 방치가 되지는 않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리는 언어가 조급함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은 아닌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이 없는 선포의 언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맞지만 잔인한 이야기, 옳지만 따뜻함이 없는 이야기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관계가 변해도, 정말 오해를 받아도 내가 살리는 말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는가, 침묵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단하시고 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나와 말할 때 머릿속에 하얘지는 사람들일수록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말을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을 살리는 방향으로 옮겨가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